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속쓰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속이 쓰리다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이제 어떤 위라든지 그 상부 위장관 쪽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상부 위장관이라고 하는 건 식도하고요, 위하고 12지장을 뜻해요. 12지장까지를 우리가 상부 위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부 위장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요 뒤에 이제 소장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상부 위장관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속쓰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의 문제를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식도에는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이제 속쓰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위에서 식도로 위산이 역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식도가 이렇게 있고요. 위가 이렇게 있고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위에요. 여기 위에서 이제 위산이 이렇게 분비돼 가지고 음식물을 이제 섞고 뭐 소화도 시키고 살균 작용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위산은요, 이 아래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조임근 여기가 이제 딱 조여져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 조임근이 좀 이완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식도를 자극을 하겠죠.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이럴 때 이제 속 쓰릴 수 있겠죠. 요쪽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약물에 의한 식도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식도염. 이 식도에 염증이 있는 건데요. 그 약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약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옛날에는요, 아스피린 때문에 많이 생겼어요. 아스피린이라든지 무슨 항생제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이 식도 쪽에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속쓰림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골다공증 약 중에 이 식도염을 잘 일으키는 약 성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인데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게 한번 지금 만약에 약을 드신다면 그 약 성분 중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골다공증 약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식도 쪽에 있으면은 얘가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도 쪽의 문제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돼서 생기는 거하고 약물에 의해서 여기가 자극이 돼가지고 생기는 식도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병은,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위염이 있죠. 위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 염증이죠. 여기에. 근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한 게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은 이제 여기 점막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이 점막에 이렇게 구멍이 패인 거예요. 요런 게 있으면 속이 쓰리겠죠. 그리고 또 위암이 있는데요. 위암은 보통 무증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쓰림 같은 걸로 검사를 해봐도 이제 위암이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뭐 위암의 증상이 속쓰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발견이 된 경우가 더 많고요. 사실은 이제 위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궤양이라든지 위염이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속쓰림이 있는데 그거랑 동반돼서 나타난 그런, 그게 진행해서 나타난 위암이 같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위암을요, 우리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속쓰림이 있다고 그냥 이걸 위암인 줄 알고 치료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호전이 됐단 말이죠. 호전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위암이나 뭐 궤양이나 이런 거였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추적을 안 하면은요, 이게 위암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암도 그냥 염증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발견이 더 늦어지게 되겠죠.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 내시경을 어떤 45세 이상이었는데 뭐 계속 이제 이런 소화기계 증상이 있었고 내시경 안 한 지 오래됐다. 그러면은 사실 호전이 됐다 할지라도 한번 내시경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저희는 보통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에 있는 거는 사실 12지장 궤양 정도가 있죠. 12지장 궤양. 12지장 암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이 위암보다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 궤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궤양 같은 게 있으면 12지장은 여기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점막에 구멍이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사실 구멍이라기보다 이제 폐인 거죠. 구멍은 다 뚫린 거고 여기는 살짝 이제 폐인 거를 제가 이제 구멍 뚫렸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구멍 뚫린 게 아니라 살짝 폐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장이라든지 위궤양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거든요. 소화성 궤양. 이런 소화성 궤양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공복 시에는 심해요. 공복 시에는 바로 이제 노출이 되니까 심하고 좀 음식을 먹고 나면 식후에는 완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런 특징이 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좀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에 잘 비추어서 맞는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식도, 위, 12지장에 따라서 이제 속쓰림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꼭 이런 이제 이 소화기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심장이라든지 폐 요런 문제도 속쓰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히 이제 이 심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럴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속쓰리다고 왔지만 그 위치가 약간 그 상복부 중에서도 이제 좀 이게 심장이랑 가까운 그런 복부 쪽에 속한다면 가슴이 조이거나 아프진 않는지 또는 뭐 운동을 하면 그런 게 더 심해지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소화성 궤양 같으면은 식후에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심장 문제라면 식후에 완화가 될 별로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속쓰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